안녕하십니까. 오늘 발표를 맡게 된 김주영입니다. 저는 이제 메인테인이라고 하는 그 리사이클링 그 스타트업에서 데이터 관리 그리고 이제 비즈니스 앱 개발을 좀 맡고 있고요. 오늘 이제 좋은 기회가 돼서 이렇게 R4DS 그 임포트 부분에 대해서 좀 발표를 하게 됐습니다. 임포트 부분이 그렇게 그 난도가 높은 그런 영역은 아니기 때문에 제가 이제 그 지역적인 부분까지 다 설명드리기보다는 전체적으로 좀 교재를 그 좀 빠르게 훑어보고 제가 그래도 좀 그 포인트 그 좀 이제 드리고자 하는 그런 부분적으로 있는데 그 부분을 위주로 설명드리고 한 30분 정도 안에 발표를 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제가 이제 PPT를 작성한 아닌데 제가 이제 교재랑 이런 그 다른 자료들 왔다 갔다 하면서 좀 설명을 드릴게요. 일단 그 인포트에 해당되는 인포트 소스들이 있겠죠. 그러니까 그 데이터 소스들이 있는데 플레인 텍스트도 있을 거고 이런 스프레드시트라든가 데이터베이스 그리고 웹 이런 것도 있을 건데 오늘은 이제 스프레드시트와 데이터베이스 그리고 또 웹에서도 이제 웹 스크래핑에 해당되는 부분을 다루도록 할 거고요. 그리고 이 인포트 부분인데도 이제 그 들어간 그 섹션이 두 개가 있어요. 하나가 에로우라고 하는 섹션이고 다른 하나가 하이어러키컬 데이터라고 하는 섹션인데 에로우라고 하는 거는 이제 그 에로우라는 패키지를 사용하고 그 파이케이라고 하는 포맷을 사용해서 빅데이터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이런 어떤 챌린지가 있는데 이런 것들을 이제 그 두 가지 그런 도구들을 사용해서 어떻게 잘 효율적으로 데이터를 처리할 수 있는지 그런 것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고 그리고 이제 하이라키컬 데이터는 그 중첩이 굉장히 심하게 된 데이터가 웹을 스크래핑 한다든가 웹 API를 갖고 오다 보면 그런 데이터들이 많이 있는데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 여기서 제공하는 함수를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 이런 부분에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너무 하이라키컬 데이터 부분 너무 지엽적이라서 이 부분 빼고 나머지 부분 위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스프레드시트 부분입니다. 일단 스프레드시트 같은 경우에 지금 여기서는 CSV라든가 TSV 같은 경우에는 readr 그 패키지를 사용해서 이제 처리를 했었고 그 부분은 이제 앞에 교재 앞부분에 잘 자세하게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 엑셀 같은 경우에도 뭐 비슷한 부분이 상당히 많고요. 그 아규먼트도 굉장히 비슷한 부분이 많습니다. 근데 엑셀 같은 경우는 이제 특이한 부분이 있다면 이제 with excel이라고 하는 패키지를 사용해서 주로 처리를 하고 그리고 이제 그 엑셀이라든가 스프레드시트 이제 특유의 어떤 시트가 있다든가 하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만 좀 추가적으로 좀 고려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미드 엑셀 패키지 같은 경우에는 그 타이드버스 코어 패키지가 아니기 때문에 그 라이브러리 함수를 써서 로그인을 해주셔야 됩니다. 하지만 그 이제 타이드버스 패키지를 설치하실 때 같이 설치되기 때문에 별도로 설치하실 필요는 없고요. 일단 엑셀 파일을 읽어오기 위해서 쓰는 주요 함수들이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데 이제 포맷에 따라 이것도 좀 달라지는 거고 이 책에서도 이제 주로 사용하고 있는 게 이제 read x의 함수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그 인풋에 따라서 그걸 이제 판단해서 자동적으로 이제 가져오기 때문에 이게 좀 더 많이 쓰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우리가 이제 엑셀 파일을 임포트할 때 많이 고려되는 부분들이 있죠. 여기서도 보이지만 어떤 시트를 갖고 올 것인가, 그리고 파일 타입, 그러니까 데이터 타입, 그리고 그 칼럼 네임, 그 밖에 제가 뭐 이런 데이터들이 있으면 좀 메시하게 있는 그 엑셀 시트 같은 경우에 포맷이 많이 들어간 엑셀 시트 같은 경우에는 그것도 정리해줘야 되고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이제 데이터 처리하기 위해서 아규먼트들이 또 이제 함수에서 제공하고 있고요. 좀 코드를 보내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일단은 리드 엑셀 로드를 하고 제가 아까 보여드린 이 엑셀 파일을 정제를 해서 좀 읽어드리는 과정을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보시면은 처음에 5개의 행은 필요가 없겠죠. 그래서 이거 스킵하면 되겠고요. 그리고 저는 이제 첫 번째가 아닌 두 번째 요 스튜던트라고 하는 이 시트를 읽을 거고, 여기 보시면은 NA라고 하는 것이 실제적으로는 어떤 스트링 값으로 들어가 있죠. 그래서 이런 것들도 조금 그 NA 인식할 때 지정을 해줘야 되거든요. 여기에는 그 나이인데도 이렇게 스트링이 하나의 엘리먼트 들어가 있어가지고 그 값으로 들어가 있어가지고 그것도 좀 정제를 해줘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방금 그 파일을 파일에서 읽어올 때 시트를 지정해주고 칼럼 네임 지정해주고 5개의 필요 없는 행을 스킵해주고, 그리고 이건 NA라든가 이제 비어있는 것들을 이제 NA 번식하게 해주고 칼럼 타입도 지정해주겠습니다. 근데 이렇게 보시면은 이제 칼럼 타입이 엑셀에서 요 에이지면은 이제 그 누메릭이라든가 이런 칼럼 타입을 정해줘야 되는데, 여기에 5라고 하는 스트링 값이 있어가지고 이걸 처음부터 그 누메릭으로 지정을 해주면은 여기가 NA 값으로 변하게 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처음에는 텍스트로 요 읽어왔은 다음에 텍스트로 읽히겠죠? 그리고 이제 캐릭터 그 데이터로 읽히고요. 그 다음에 이것을 뮤테이스트 함수를 써서 이런 식으로 그 넘버 파싱을 해주면은 잘 들어오게 됩니다. 잘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아규먼트들 이미 앞에서 나왔던 내용이기 때문에 보시면 아시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구글 시트가 있습니다. 구글 시트는 아규먼트도 상당히 그 엑셀 일부 때 비슷하고 하기 때문에 크게 많이 말씀드릴 건 없습니다, 사실. 그리고 이제 엑셀을 읽어올 때 이렇게 여러 개의 시트를 한꺼번에 읽어올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시트마다에 있는 데이터 형태가 동일하다면은 그렇게 해서 이제 빠르게 데이터를 정리할 수 있겠죠. 그럴 때 주로 사용하는 게 네, 이렇게 이제 엑셀 시트라고 하는 함수를 사용하면 이렇게 그 벡터로 시트 이름이 나오게 되고, 이거를 이용해서 루프를 돌리든 해서 해서 이제 한꺼번에 읽을 수 있고요. 근데 제가 뭐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어떤 통일된 포맷이 아니라 각기 다른 여러 개의 데이터 제공 주체로부터 포맷이 다른 파일을 받았을 때는 이제 단순하게 어떤 루프에 돌릴 수가 없더라고요. 루프에 돌려서 파일을 통합하고 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럴 때는 차라리 이런 식으로 각 파일을 이렇게 나열해 놓고, 그리고 그 아규먼트들을 이런 식으로 이제 그 테이블을 만들어서 이 테이블을 기반으로 그 리드 엑셀이라든가 뭐 기타 이제 읽어드리는 파일을 돌려서 루프에 돌려가지고 나중에 이제 하나의 테이블로 만드는 방식을 한번 사용하긴 했었습니다. 근데 이게 한 번 하고 말 거면 사실 이건 큰 의미는 없고, 주기적으로 계속적으로 이런 작업을 해야 된다라고 하면은 이런 식으로 어떤 아규먼트들의 테이블을 사용해서 데이터를 취합하는 것도 하나의 솔루션이 될 것 같긴 합니다. 예. 그리고 이제 구글 시트로 넘어갔어요. 여기서는 구글 시트에서는 그냥 이 코드를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크게 다른 건 없고요. 이런 식으로 일단 구글 시트가 그러니까 일종의 URL을 갖고 와서 데이터를 읽어드린 거다 보니까 이 URL을 바로 여기 SS 스프레드시트 요 아규먼트에 넣어서 읽어오시면 되는데, 이게 너무 기니까 해당되는 부분만 가져와서 읽어오셔도 데이터가 잘 읽히고요. 그리고 그 밖에 다른 점은 여기 칼럼 타입이 이런 식으로 NCCC 이거는 이제 누메릭 캐릭터 이런 식으로 칼럼 타입이 정해주는 그런
데이터가 지정해줘야 되는 데이터가 조금 모양이 다릅니다. 이거는 보시고 지정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컬럼 네임도 이런 식으로 지정해 주는 걸로 교재는 나오는데 조금 제가 좀 손을 돌려보다 보니까 이게 좀 잘 안 돌아가더라고요. 이걸 그대로 하면은. 약간 실제로 리드시트라고 하는 이 함수를 돌려봐도 풀 네임스의 true, false 그리고 뭐 이게 이제 캐릭터 벡터를 집어넣어도 된다는 뜻인지는 모르겠는데 이렇게 나와 있긴 해요. 그래서 근데 이제 실제로 얘를 이렇게 돌려보면은 좀 이런 식으로 이제 이게 그 칼럼 네임이 안 바뀌고 그 위에 하나가 더 칼럼 네임이 들어가는 거죠. 그리고 이제 실제 칼럼 네임은 밑으로 와서 첫 번째 로우가 되는 거죠. 좀 이런 식으로 저는 코드가 돼서 일단은 모르겠습니다. 제가 이거를 뭐 이렇게 그 업데이트를 안 한 것도 아닌데 이런 식으로 돼서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일단 뭐 나머지 아규먼트는 그냥 그대로 놓고 칼럼 네임은 이런 식으로 이제 뭐 뒤에서 바꿔주는 걸로 했습니다. 그러면은 잘 들어오게 되죠. 그래서 구글 시트도 네, 이런 식으로 간략하게 좀 정리를 하겠습니다. 혹시 물론 이제 구글 시트 같은 경우는 오센티케이션 인증 과정이 있기 때문에 이거는 각자 지정해 주셔서 이제 구글 계정이 여러 개라면은 그 숫자로 지정해 주시면 되거든요. 지정해 주셔서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혹시 제가 이거 좀 안 된다고 말씀드린 부분 혹시 이유가 뭔지 혹시 생각나시는 게 있을까요? 저도 구글 시트는 잘 쓰는 편이 아니래가지고. 아, 그래요? 저는 굉장히 많이 썼는데 요거는 이제 아규먼트 안 썼거든요, 주로. 근데 여기에 있어가지고 써봤는데 잘 안 돼가지고 좀 뭐가 잘못된 건지 좀 계속 의문이 가긴 합니다.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데이터베이스 넘어가겠습니다. 데이터베이스에서 주로 다룰 내용들은 이제 DBI랑 DB플라이R 이 두 패키지를 사용 방법입니다. 데이터베이스가 뭔지는 잘 아실 테고 주로 이제 뭐 여기서 이 두 가지가 담당한 역할이 무엇인지만 이제 설명을 드리고 코드 좀 실행해 가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단 DBI 같은 경우에는 데이터베이스와의 어떤 연결을 도와주는 패키지라고 보시면 되고요. 물론 DBI가 이제 연결만 도와주는 건 아니고 데이터를 업로드하거나 실제 데이터를 가져오거나 이런 것도 다 가능한데 가장 중요한 역할을 일단은 이제 연결시켜주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DB플라이 아니죠? DB플라이R은 이제 아무래도 데이터베이스와 상호작용을 하려면 이제 SQL 쿼리를 많이 날리게 되는데 SQL 쿼리 작성이 좀 복잡해지는 경우 혹은 그렇지 않은 경우라도 dplyR에서 사용하는 그런 로직을 그러니까 함수들을 이용해서 로직을 만들어서 데이터베이스에 번역을 해서 SQL로 번역을 해서 데이터를 가져와서 우리가 이제 분석에 사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패키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DB플라이어는 이제 하이 레벨 인터페이스라고 하죠. 그래서 우리가 dplyR을 써서 이제 우리가 이제 평소에 사용한 dplyR 함수를 많이 써서 여기서 이 번역이 되게 해주면 되는 거고 DBI는 좀 더 로우 레벨의 인터페이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좀 재밌었던 점이 전 잘 몰랐는데 이제 전통적인 데이터베이스 같은 경우는 로우 오리엔티드이기 때문에 어떤 이것은 이제 초점이 데이터를 쌓는데 초점을 맞춰져 그 데이터베이스가 전통적인 거라면은
그 빠른 데이터, 그러니까 그리고 빠르고 방대한 데이터를 이제 분석하기 위해서 최근에는 이제 칼럼 오리엔티드 데이터베이스도 많이 발전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좀 이따 다뤄볼게. 그래서 이 8K라고 하는 어떤 칼럼 오리엔티드 기반의 어떤 그런 데이터 포맷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DBMS의 종류도 이제 클라이언트 서버 DBMS, 클라우드 DBMS, 뭐 인프라세스 DBMS, 이제 SQLite라든가 덕DB 이런 것들 여기서 소개를 해주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인프라세스 DBMS 같은 경우에는 어떤 애플리케이션이라든가 시스템에 이제 인베드되어 있는 DBMS를 얘기하죠. 그래서 오늘도 주로 이제 덕DB를 사용해서 어떤 DB와의 상호작용하는 것을 같이 좀 코드를 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데이터베이스에 사용하려면 제일 처음에 이제 커넥션이 수립이 돼야 되는데요. 이때 사용하는 게 DBI입니다. 데이터베이스 인터페이스, 이 DBI 패키지. 그리고 이 DBI 패키지와 더불어서 각 그 데이터베이스의 전용의 패키지를 같이 좀 사용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뭐 포스트그레스 SQL 같은 경우에는 R 포스트그레스라든가 그리고 MySQL 같은 경우에는 R MariaDB라든가 이런 패키지를 같이 사용해서 연결을 수립해야 됩니다. 지금 예, 제가 예시를 좀 보여드리자면은 이거는 이제 데이터 캠프라고 하는 데서 이제 지금 온라인 강의 때 제시한 예시인데요. 이렇게 DB 커넥트라고 하는 DBI 함수에 이 R MySQL에 해서 제공하는 MySQL 이 함수를 넣어서 이런 식으로 DB 연결을 수립하는 코드입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DB 연결이 잘 수립이 됐고요. 그리고 이렇게 연결을 수립이 된 걸 가지고 이런 식으로 이제 DB 리스트 테이블스를 함수를 사용하면 어떤 테이블이 있는지 확인하고 가져올 수도 있고요. 확인할 수 있고요. 그리고 DB read 테이블이라고 하는 함수를 이용하면은 이 중에 테이블 이름을 집어넣어서 함수를 그 테이블을 가져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테이블로 가져오면 이런 식으로 이렇게 되죠. 그래서 이거는 이제 트위터 데이터인데요. 트위터 이런 식으로 이제 포스팅했던 거 그리고 뭐 날짜라든가 이런 것들이 나오겠죠. 근데 이 책에서는 그 덕DB를 사용할 거기 때문에 덕DB 위주로 지금부터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덕DB도 이런 식으로 덕DB에서 아까 보신 거와 거의 비슷한 방식으로 연결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예시를 위해서 익히 잘 알고 계신 ggplus2에서 제공하고 있는 앰피처든가 다이아몬드와 같은 데이터를 db write 테이블 이 함수를 이용해서 입력을 하고요. 저는 이미 입력을 했기 때문에 여기서 에러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아까 보셨던 db list tables 함수를 이용해서 이렇게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죠. 다이아몬드 데이터를 가져오면 이런 식으로 테이블로 가져올 수가 있고요. 그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런 식으로 아예 그냥 그 SQL 쿼리 문을 작성을 해서 바로 여기에 입력을 해주어서 데이터를 가져올 수도 있습니다. 여기에 쿼리문을 직접 이렇게 스트링으로 입력해서 가져올 수도 있습니다. 잘 가져오죠. 15,000 이상 되는 다이아몬드들만 잘 가져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DB 플라이얼이 어떤 역할을 하는가 넘어갈 건데요. DB 플라이얼은 이런 식으로 이제 물론 SQL 쿼리 문을 직접 이렇게 작성을 해서 간단한 쿼리는 작성을 이렇게 간단하게 해서 할 수도 있겠지만은 조금만 복잡해져도 이게 이런 식으로 작성을 하기가 좀 까다로워진다는 거죠. 그래서 이미 좀 익숙한 dplyr 아래 그런 동사들을 가지고 이런 쿼리문을 자동적으로 번역을 해서 생성해주고 이것을 그 백엔드에서 이제 데이터베이스로 요청까지 해주는 뭐 이런
것들을 작업을 바로 이 DB 플라이에서 해준다는 거죠. 네. 그래서 여기서 간단하게에서 나오고 있지만 DB 플레이어는 번역을 해준다. SQL로 번역을 해준다. 이런 식으로 간단하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DB 플라이R을 사용하려면은 이렇게 어떤 커넥션이 수립된 상태에서 이 테이블 명을 집어넣고 TBL 이 함수를 이용해서 가져오면 이 테이블에 있는 데이터를 가져오게 되는데 여기서 얘기하는 걸 보면은 이게 레이지아라고 되어 있어요. 이 TBL 오브젝트를 가져오는데 레이지하다고 해서는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말이 뭔가 하면은 여기서 가져오라고 이 코드를 돌린다고 해도 이 데이터를 다 가져오는 게 아니라 일단 이 로직을 접수만 하는 거예요. 접수만 하고 이런 데이터를 가져온다라고 일종의 접수만 하고 실제 모든 데이터를 가져오진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보시면 여기에 그 칼럼은 5개 있다는 게 나오지만 로우에 넘버가 없잖아요. 그것은 이미 이것을 다 가져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데이터에서 방대한 그런 데이터를 너무 자주 가져오게 되는 것도 불필요할 수가 있고 정말 필요할 때 데이터 좀 프로세싱 하고자 하는 그런 때 이제 필요하면 가져오게끔 해야지 좀 더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좀 레이지하게 작동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 그래서 보시면은 네. 그러면 실제로 데이터가 필요할 때는 어떻게 하느냐? 앞에서 작성한 빅 다이아몬드 DB라고 하는 이 로직이 들어간 이 오브젝트에다가 컬렉트 함수를 집어넣어서 연결시켜서 데이터를 가져오면 이렇게 다 가져와주게 나오게 되죠. 로우스 개수까지. 보시게 되면 똑같은 코드인데요. 이런 식으로 오브젝트를 가져온 다음에 오브젝트를 이런 식으로 이제 디플라이어 함수를 써서 뭔가 쿼리를 여기다가 입력을 시킨 거죠. 그리고 어떤 쿼리인지는 이렇게 보시면 알 수가 있고요. 그리고 실제로 이거를 티블로 가져올 때는 컬렉트 함수를 써서 가져오시면 이런 식으로 티블로 가져오게 됩니다. SQL에 대해서는 뭐 특별하게 언급드릴 건 없을 것 같고, 이렇게 SQL에서는 디플라이 아래에서는 verb라고 얘기를 많이 하는데 주요 함수들을 SQL 같은 경우에는 이제 clauses라고 그런 식으로 select라든가 이런 함수들을 clauses라고 표현을 하더라고요. 이런 함수들. 그래서 각각에 해당되는 것들은 뭐 보시면은 대부분 아실 수가 있을 거고 예를 들어서 뭐 where라고 하는 이런 조건이 들어간 함수 filter 그리고 order by는 arrange, group by는 group by 그리고 select는 굉장히 그밖에 많은 것들이 여기에 대응이 되더라고요. 이런 식으로 show query라고 하는 이 함수를 이용하면은 이러한 dbplyR을 이용해서 우리가 사용하는 이 로직이 이 로직이 어떤 식으로 실제 SQL 쿼리인지는 이런 식으로 좀 번역이 돼서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그 부분 확인하시면 되는데 저는 평상시에 쓸 때는 이 중에서도 select from where만 거의 쓰게 되는 것 같아요. 일단은 어떤 우리가 어떤 조건에 해당되는 그런 레코드를 가지고 와서 그 다음부터는 뭐 R을 쓰든 파이썬을 쓰든 데이터 가공은 그 다음부터 주로 많이 하지 SQL 쿼리 단부터 이런 식으로 복잡하게 뭔가를 작업을 하진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어느 정도 이거를 뭐 쿼리를 복잡하게 실제로 쓸지 그건 잘 모르겠어요. 일단은 테이블을 가지고 와서 그 다음에 이제 데이터도 봐가면서 이제 데이터 가공을 많이 하니까요. 그리고 이렇게
그리고 뭐 이제 실제로 이 챗GPT 같은 경우에도 그 번역을 해주니까 챗GPT 같은 경우에도 이런 거 번역을 해주잖아요. 그냥 아주 단순하게 식으로 해서 하면은 뭐 바로 뭔가가 나오진 않지만은 뭐 어쨌든 번역된 SQL 문이 나오니까 필요할 때는 뭐 이렇게 PPT를 활용해도 될 것 같아요. 저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나머지는 이제 SQL에 대한 내용이라 너무 지역적이라 혹시 뭐 다루실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혹시 코멘트라든가 뭐 혹시 중간이라서 하실 말씀이 혹시 있으신지. 너무 편안하게 잘 해주시는 것 같아요. 쭉쭉 진행하시면 나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 봤었을 때 이제 경험하셨던 부분 있잖아요. 예, 예. 그런 부분은 아마 사람분들이 듣고 싶을 거예요. 책에 있는 내용은 뭐 다 있으니까. 네. 네, 그 부분만 좀 더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세 번째 에로인데요. 에로는 저도 이 책을 보면서 처음 알게 됐는데 파이티라고 하는 포맷도 그렇고요. 일단 CSV 파일이 이제 범용적이어서 굉장히 많이 사용되고, 그리고 이제 이것에 익숙하신 분도 굉장히 많겠지만 실제로 이게 그렇게 이제 효율적인 이제 데이터 양이 많아질 때, 사이즈가 커질 때 CSV 파일만으로 처리하는 것이 그렇게 효율적이지만은 않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 대안으로 빅데이터, 그리고 이제 메모리에서 뭔가 감당하기에 좀 힘들 만한 그 정도의 그 데이터 양이라면 8K 포맷을 이용해서 사용해 볼 것을 이 책에서 얘기하고 있고, 그때 이제 같이 사용하면 좋은 게 이제 에로라고 하는 패키지가 됩니다. 이거는 이제 아파치 에로를 사용할 수 있게 해주는 패키지인 거죠. 그래서 이것도 앞에 이제 dbply과 마찬가지로 그 dplyr 의 방식을 이용해서 dplyr을 사용하듯이 사용해서 실제로는 이 에로라고 하는 이런 도구를 사용할 수 있는 거죠. 실제로 여기서 이 파워, 이 에로, 그리고 이 8K 포맷의 파워를 경험해 보기 위해서는 굉장히 방대한 양의 데이터가 필요하죠. 그래서 이 책에서는 시애틀 국립도서관에서 제공한 체크아웃 데이터가 약 4,140만 건에 육박하는 데이터고, 실제로 다운을 받아 보니까 굉장히 시간이 오래 걸리더라고요. 한 9기가 정도 되는 그런 파일입니다. 그래서 요 방식으로 다운을 좀 저도 받아봤고요. 그리고 일단은 이제 이 에로라고 하는 이 패키지는 꼭 뭐 8K만 같이 사용할 수 있는 건 아니고 CSV도 같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에로를 이용해서 그 CSV로 이게 다운받은 파일을 CSV로 이게 오픈을 하면은 여기에 그 오브젝트가 담기게 되고요. 그리고 그것을 이런 식으로, 그게 어떤 식으로 이제 보이는지는 이렇게 글림스 함수라든가 뭐 메타데이터로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여기에 담긴 데이터를 가지고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익히 자주 사용하는 이런 동사들을, 그 함수들을 사용해서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 챕터의 주안점이 8K 포맷이에요. 8K 포맷. 8K 포맷은 이런 좀 장점들이 있는데, 첫 번째가 이제 CSV 파일보다 굉장히 그 파일 사이즈가 작다는 거예요. 그리고 CSV는 기본적으로 스트링 데이터 타입이 스트링인데, 여기서는 이제 다양한 데이터 타입을 지원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거고, 그리고 이제 컬럼 오리엔티드. 제가 기술적으로는 이게 어떤 식으로 어떤 기술이길래
그렇게 이제 데이터 속도가 빠른지는 제가 직관적인 거는 뭐 이제 뭐 찾아보면서 조금 이해는 했는데 기술적으로는 제가 잘 깊이 이해는 못했기 때문에 일단 칼럼 오리엔티드라는 것은 자, 일단 빠르다. 그 정도만 로 오리엔티드보다 굉장히 빠르다. 그 정도만 이해를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게 이제 파이프 파일 같은 경우에는 청크 어떤 데이터를 이 청킹해서 여러 개의 파일로 나눠서 필요한 파일에만 접근하는 방식을 사용하기 때문에 굉장히 또 철속도가 빠르다고 합니다. 그런 이제 장점, CSV보다 우월한 장점들이 있고요. 근데 여기서 이제 청크가 이렇게 나왔지만은 이 8K 포맷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파티셔닝을 해줘야 돼요. 어떤 기준으로 파티셔닝을 해줄지는 우리가 지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어떤 연도 기준으로 할 수도 있고요. 어떤 캐테고리컬 데이터 기준으로 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 여기서 이 책에서 제시하는 어떤 가이드는 러프하긴 하지만은 20메가 이하로 쪼개지 말고 20메가바이트 이하로 쪼개지 말고 그리고 2기가바이트보다 더 크게 쪼개지 말라. 그리고 파일을 쪼개더라도 10,000개가 넘어가도 그렇게 잘게 쪼개지 말라. 이런 식으로 러프한 가이드 좀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위에서 살펴본 이 도서관 데이터를 이 퀄티 포맷에 맞게 다시 좀 가공을 해보면은 처음에 이제 CSV 파일을 가져온 거를 이 체크아웃 이어라고 하는 기준으로 쪼갤 겁니다. 파티셔닝을 체크아웃 이어 기준으로 파티셔닝을 해서 그것을 이제 8K 포맷으로 저장을 하는 거죠. 이렇게 되면은 이게 처음에 돌아가는 조금 시간이 걸립니다. 여기 뭐 미닛 1분 정도 시간이 걸렸다고 하는데 5기가 정도. 그래서 이렇게 파티셔닝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보면은 메타데이터를 보면은 이런 식으로 파티셔닝이 된 거를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그 다음부터는 이제 굉장히 빠르게 이 8K 포맷의 데이터를 가지고 와서 이런 식으로 디플라이 아래 함수들 이용해서 사용할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이 포맷은 앞에서 살펴본 거와 마찬가지로 DB플라이 R에서 마찬가지로 실제로 이제 데이터를 이제 가져올 때는 컬렉트 함수를 써서 데이터를 가져오게 됩니다. 이렇게 로직을 앞에서 이런 식으로 구성한 다음에 데이터를 가져오는 거는 컬렉트. 그렇죠. 그리고 저도 굉장히 놀랐는데 실제로 이제 동일한 작업인데 8K 포맷 쓸 때랑 CSV 포맷 쓸 때랑 퍼포먼스 차이가 너무 차이가 많이 나서 깜짝 놀랐어요. 실상 뭐 에로 데이터를 좀 알아봤고요. 헤라키칼 데이터는 뭐 거의 디플리 네스트된 그런 데이터를 어떤 식으로 활용할 것인지에 대한 어떤 함수들에 대한 내용이 좀 지엽적인 게 많아서 바로 그냥 웹 스크래핑을 넘어가겠습니다. 웹 스크래핑은 주로 전보다 많이 좀 덜 사용하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API를 공개하고 있는 기관이라든가 뭐 기업이라든가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API 통해서 좀 더 정확한 데이터를 안전하게 가져오는 경우가 좀 늘어나는 것 같고 웹 스크래핑은 필요하긴 하지만은 점점 비중이 좀 줄어들고 있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이제 웹 스크래핑 위해서는 여기서 이제 RBEST라고 하는 함수를 사용합니다. 패키지를 사용합니다. 그런 거는 가능하고 HTML도 다 여러분들은 기본적으로 알고 계시니까 HTML에 이런 것들 좀 헤드라든가 이런 H1, P 이런 것들을 엘러멘트라고 하고 그리고 엘러멘트 안에 어떤 이런 값들을 애트리뷰트라고 해요. 그리고 그 대표적인 애트리뷰트는 뭐 ID라든가 클래스라든가 CSS 클래스라든가 이런 게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슬렉트를 해서 내가 원하는 값을 타겟팅을 해서 가져오는 그런 것을 도와주는 게 이 RBEST라고 하는 패키지입니다. 이런 것들은 그런 거죠.
그래서 여기서도 이제 그래서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기본적으로 이런 것들을 가지고 오려면은 요 도움에 대한 이해가 좀 필요하긴 합니다. 좀 도큐멘트 오브젝트 모델 도 그래서 우리가 웹페이지도 이쪽에 그 트리처럼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트리 구조이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이렇게 그 어떤 그 프로그래밍 어프로치를 이용해서 웹페이지 내용을 가져올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그 질서를 그 어떤 체계가 있기 때문에 그 질서가 부여가 된다. 바로 이 도움인 거죠. 다큐멘트 오브젝트 모델을 적용했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프로그래밍으로 접근을 가능한 거고요. 그러니까 어떤 API가 있듯이 웹페이지에도 그런 인터페이스가 있는 겁니다. 프로그래밍 인터페이스가 있는 거, 그래서 이게 도움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웹페이지를 이런 도움을 기준으로 이렇게 그 트리 구조로 보면은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원하는 그런 그 데이터 값을 뭐 가져온다거나 할 때는 이런 식으로 그 트리 구조를 타고 들어가서 원하는 어떤 그 엘리먼트 혹은 어떤 원하는 그 셀렉터를 지정을 해서 거기에 있는 데이터를 가져오는 게 바로 웹 스크래핑이죠. 어, 뭐 이것도 너무 좀 지엽적이라서 그냥 그 예시로 그냥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알베스트를 로드를 했고요. 지금 예시로 우리가 가져와 볼 웹페이지가 스타워즈 웹페이지입니다. 스타워즈. 여기서 지금 보시면 이게 다 그냥 뭔가 테이블 형태로 되어 있지 않지만 우리가 이런 것들을 가져와서 테이블 형태로 한번 만들어 볼 거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보시면은 이런 식으로 어떤 다 이제 팬텀 메인스라든가 어태그 클로즈 어떤 섹션 단위로 구분되어 있죠. 그리고 감독 같은 경우는 보시면 감독 같은 경우에는 일단 더렉터라고 하는 클래스가 여기 부여되어 있고요. 그러니까 이러한 어떤 셀렉터를 우리가 엘리멘트라든가 셀렉터를 접근을 해서 요 값들을 가져와서 테이블을 한번 만들어 보고 그럼 처음에 HTML을 읽어봐야 되는데요. 그때 사용하는 게 이제 알베스트의 read HTML이라고 하는 그 함수고요. 이런 식으로 이제 HTML이 이제 벡터 형태로 들어오게 됩니다. HTML 요 코드가 그 헤드 바디 크게는 이제 헤드 바디를 들어오겠죠. 그리고 거기에서 들어온 HTML에서 우리가 내가 섹션만을 찾아보고 싶다. 왜냐하면 이제 섹션이 영화마다 섹션 안에 다 이제 구분돼서 들어가 있었으니까. 그래서 섹션에 해당되는 것만 찾아보겠다 하면 이제 HTML elements라고 하는 함수를 이용해서 섹션 데이터만 쫙 가져오고 그 안에서도 h2라고 하는 그 엘리멘트에서 이 텍스트 값만 뽑아오고 싶다라고 하면 이제 HTML text2라고 하는 함수를 이용해서 이렇게 뽑아보면은 영화 제목이 쭉 나오고요. 그리고 감독 이름을 뽑아보고자 하면 이런 식으로 쭉 나오겠죠. 이런 식으로 우리가 원하는 값들을 갖고 와서 테이블 형태로 집어넣어서 이런 식으로 웹페이지 내용을 테이블로 가져왔습니다. 두 번째는 요건데요. 두 번째 실습해 볼 거는 IMDb의 탑빔스고요. 이 웹페이지에 있는 이 테이블을 그냥 가져왔을 겁니다. HTML 테이블을 그 티블로 가져오는 작업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것도 인스펙트를 해보시면은 이게 일종의 이제 이게 테이블로 이미 테이블 엘리멘트로 이게 작성이 되어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테이블을 일단 가져와야겠죠. 테이블 엘리멘트를 가져와서 처음에 HTML을 읽고 테이블을 가져오고 HTML 테이블이라고 하는 이 함수를 쓰면은 이게 실제로 이제 테이블 형태에 들어가게 됩니다. 이 식으로 테이블 형태에 들어가게 되죠. 그 다음에 이제 가져온 거가 좀 메시하긴 하니까
메시하긴 하니까 여기서 추가적으로 이런 식으로 정제 과정을 거쳐서 레이팅 그리면 깔끔하게 들어가겠죠. 근데 이거는 웹 스크래핑이 이렇게 쉽지만은 않은 게, 이거는 이제 스태틱한 웹사이트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좀 쉽게 가져올 수 있는 거고, 이 책에도 이제 나오지만은 다이내믹한 사이트 같은 경우에는 자바스크립트로 인해서 자바스크립트를 또 다룰 수 있어야, 자바스크립트를 건드릴 수 있어야 그 다이내믹한 사이트의 내용들을 다룰 수 있기 때문에, 그거는 이제 알베스트 현재 이제 버전으로는 불가능하고, 그 나오는데요. 또 하지만 개발 중이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아, 그 현재로서는 알베스토는 그거는 작업을 뭐 이런 다이내믹 사이트에서 데이터를 가져오는 건 현재로서는 어렵지만은 추가로 작업을 하고 있다, 뭐 이런 얘기도 같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알베스트가 이렇게 다이내믹 사이트에서도 데이터를 가져올 수 있는 기능이 보강이 되는 환경이 훨씬 지금보다 파워풀한 도구가 될 것 같습니다. 네, 제 발표는 여기까지입니다.